벌써 29일 이틀 뒤면 또 이제 5월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6월 증시 뭔가 좀 기대도 있고 불안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IM투자증권, 유아투자증권이 아니라 IM투자증권의 임노중 투자전략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한번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IM투자증권은 뭐 잘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6월 증시, 엔저가 지금 5월 하순 들어서 다소 이제 완화되면서 자동차주들이 조금 움직이기도 했거든요. 예. 자, 6월엔, 글로벌하게 어떤 변수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지, 우리 투자자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먼저. 지금 6월 달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는 뭐 여전히 그 시장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엔화 약세 문제하고 그다음에 뱅가드 펀드의 매몰 부담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이게 외국인 매매 동향의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그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큰 불안 요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채 한도 문제인데요. 아직 부채 한도 문제는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도 안 된 상황입니다. 2011년 8월 달에 보면은 미국의 부채 한도 증여 문제로 하고 한번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그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때와 같은 또 다른 충격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 부채 한도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엔화 약세 문제하고 외국인 매매 동향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온갖 매체라든가 방송을 보면은 뱅가드 물량은 이제 큰 부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외국인 수급 6월 달에는 조금 많이 좋아질 걸로 좀 전망하시고 계신지요? 6월 달에는 최소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킹 변경에 따른 매물은 7월 초면 거의 끝나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 국면에 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씩 유입될 가능성이 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월 중순 정도부터 이미 외국인의 좀 매매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오늘 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1,300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나온 얘기 보니까 국내 기관 중에 이 국민연금이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든든한 버팀목이다 이런 얘기들이 적지 않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전체 운용 자산 중에 주식 투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는 제가 볼 땐 상당히 좀 그 긍정적인, 전향적인 그런 그 대책이, 방침이 발표가 됐는데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좀 것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이제 팀장님 좀 고견을 좀 듣고 싶네요. 일단 국민연금의 자금 유입은 우리 시장에 상당한 그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들어가고 지금 현재까지 국민연금이 주식을 산 게 한 3조 6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이나 기관들의 매도 부분을 이 국민연금 이런 쪽에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상당히 시장의 수급 쪽에서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올 거냐는 부분을 보면은 2018년까지 기금 규모가 669조 원인데 이게 30% 정도 주식 편입하면은 한 20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식 편입 비중이 한 105조 정도 되니까 앞으로 96조 정도가 6년 정도 기간 동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연간 평균으로 한 16조 정도 자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 한 3.6조 정도 샀으니까 아직도 한 12조 5천 정도는 더 사야 된다는 게 상당히 그 수급 쪽의 개선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0% 이상 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그런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 이제 역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관심은 이제 코스닥 시장인데 요새 코스닥 시장이 이제 580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587.1까지 지금 도달한 상황인데
600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예, 예.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국내 거래소 시장이 그동안에 좀 부진한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뱅가드 펀드의 외국인 매몰 부담 때문에 거래소가 힘을 못 쓰는 사이에 코스닥이 그 틈새 시장 역할을 해주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틈새 시장 역할을 해주는 그 주도적인 힘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수에 지금은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또 종목별로 보면은 작년까지 코스닥 시장이 장기간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일부 대형주 쪽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들 종목들에 한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아마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이 주 시장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코스닥 시장이 여기서 상승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 거고요. 금년에 계속 코스닥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전망해 주셨는데, 뭐, 코스피 2000선에 좀 안착을 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6월 달에는. 좀 어떤 업종 전략, 섹터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바람직할지 같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6월 달에는 서머 랠리를 좀 기대해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서머 랠리의 어떤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게 경기 회복하고 그다음에 풍부한 유동성인데 지금 현재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풍부한 유동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경기 쪽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뭐 뚜렷한 경기 회복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하반기 쪽에는 경기가 좋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은 선반영이고 아마 6월 달에는 수급 쪽에서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우리 국내 주식시장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그 투자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적이 괜찮은 쪽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과도하게 소외돼 있던 섹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실적이 괜찮은 부분은 IT하고 자동차 쪽이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소외돼 있던 쪽은 조선하고 기계화학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 쪽에서 그 우량주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해서 장기간 보유하는 전략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실적 측면에서는 네, 차와 IT 이쪽을 꼽아주셨고, 네, 과도하게 오랜 기간 심하게 소외됐다 이런 업종으로는 조선, 기계, 화학 이런 주들을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유하자. IM투자증권은 연내 사상 최고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사상 최고가를 가면 다시 한번 불러다가 네, 1시간 동안 또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네, 게시판 사연 통해서 네, 탐험을 떠나보는 그런 시간으로 넘어갑니다.